김광덕 목사의 저녁편지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34번째 입니다. 아답트겐을 아시나요? 오늘의 성구.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전도서 8장 1절. 저녁편지. 현대의학에서 아답트겐의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성이 없으며 둘째는 효과가 일정하면서 특정 장기에 한정되지 않고 셋째는 정상화 작용을 가진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치료약을 아답트겐이라고 합니다. 오줌은 독성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혈행을 좋게 하고 어혈을 없애며 특정 장기에 한하지 않고 모든 부분의 신체 기관의 자연 치유력을 높입니다. 또한 해독작용과 진통, 진정작용, 세포 재생작용, 호르몬 밸런스 조정작용 등의 정상화 작용이 있습니다. 인도 전 수상 데사이 씨는 65세부터 30년 넘게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한 잔의 오줌을 마시고 매일 오줌으로 눈을 씻고 온몸을 마사지하여 그의 피부는 윤기와 탄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데사이 수상의 말입니다. 요르법을 행하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신은 인간에게 몸을 주셨으며 그 몸을 본능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오줌을 부여해 주셨다. 이것은 인간만이 아닌 모든 동물에게 주어진 본능적인 치료법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인도는 무시할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어서 35번째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건강을 저금합시다. 오늘의 성구.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저녁편지. 우리나라는 암 공화국입니다. 100세 인생을 말하지만 암, 치매, 당뇨, 심혈관, 뇌혈관, 뼈, 관절 등등 무서운 병으로 몇 년간 고생하다가 가족들에게는 지긋지긋한 고통을 주고 자신은 고통을 받다가 떠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미래. 우리네 인생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도 답답하여 암과 함께하는 삶도 아름답다. 기사를 올려드립니다. 월간암 2011년 10월 3월호입니다. 오줌 알고 보면 생명수라고 고백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암과 함께하는 삶도 아름답다. 이 기사죠. 대체요법, 오줌을 마시는 요료법. 일반적인 상식으로 오줌을 마신다는 것에는 강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조금 전까지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이나 대변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런 거부감이 드는 것이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소변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물질임에는 틀림이 없다. 소변은 몸 밖에서 배설되기 전에는
우리 몸속의 혈액이었다. 몸속을 한 바퀴 돌고 신장에 의하여 걸려진 것이 소변이기 때문이다. 소변을 먹는 것에 깜짝 놀랄만 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동안 이용되는 민간요법이 바로 요뇨법이다.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인도의 깐디도 마신 오줌요법 36번째. 이어서 또한 1996년 3월 20일자 로이터 통신의 기사에는 독일의 의사인 아벨레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일인 중에 500만 명 정도가 요로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 6월 1일자 신화사 통신에서 보도하기를 3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요요법을 애용하고 있다고 한다. 유명인 가운데서도 인도의 깐디 수상이 오줌을 마셨고 유명한 미국의 록그룹 도어스의 멤버인 짐 모리슨도 마셨으며 영국의 밴드 비틀스의 존 레논도 마셨다고 한다. 여배우인 사라 마일즈와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는 지금도 매일 소변을 마시고 있다. 소변을 치료에 이용한 역사는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도 기록이 남아 있으며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BC 470년에서 410년 이나 고대 로마의 의사인 폴린이 AD 23년에서 79년의 저서에서도 기록이 남아있다. 고대 로마인들은 소변의 약효를 잘 알고 있어서 도시국가마다 포리스마다 광장에 큰 소변통을 비치해 두고 시민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를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중국에서도 소변의 약효를 잘 알아 장중경이 쓴 상한론이라는 책에는 소변에 100가지 처방이 수록되어 있는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책에 나와 있는 처방이 사용되고 있다. 이어서 계속됩니다. 16세기 영국 최고의 의사로 명성이 자자했던 로버트 레코트 1510년부터 1558년까지는 국왕 에드워드 6세와 여왕 메리 1세의 주치였습니다. 그는 수학에도 뛰어나서 여러 권의 책을 썼고 1548년에는 의술의 요강이라는 의학교과서를 저술했습니다. 요강 있죠. 요강. 의술의 요강. 그 책에서 소변과 맥박이 진단수단으로 의술에 꼭 필요하며 소변을 어떻게 받아 연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금 널리 사용하는 수학의 이코르 등호죠. 기호를 최초로 사용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사람의 저서로 인하여 그 당시 의사들은 청진기나 메스가 아니라 바로 요강이 의사의 상징물로 여겨질 정도였다.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렇듯 소변을 이용한 치료는 널리 퍼져 있는데 현대의학이 등장하면서 소변을 이용한 치료법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돈이 안 나오죠. 이어서 계속됩니다. 그러나 1996년 제1차 요료법 세계회의가 인도의 판짐에서 개최되면서 요료법은 다시 곽강을 받고 있다. 1999년에는 독일의 게르스펠트에서 제2차 요료법 세계회의가 개최되었는데 4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250여 명이 참가하여 4일간 발표와 토론을 했다. 그 회의에
우리나라 미생물학자 한 분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독특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돼지의 소변을 받아 발효 정화한 후 도로 먹이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며 돈육의 품질과 맛이 좋아진다. 그렇게 3대가 지나자 A급 돈육 생산율이 75%나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물만 먹인 돼지는 그런 양질의 돈육 생산율이 불과 1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3년에는 브라질에서 제3차 요료법 세계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매 4년마다 세계 요료법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계 요료법 회의에는 과학자, 의사, 요료법 치료사, 요료법으로 불치의 병을 고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토론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요료법으로 불치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좋은 약 요료법. 요료법은 말 그대로 자신의 소변을 마시는 것이다. 냄새로 말하자면 지린내라고 할 수 있는 그리 향기롭지 못한 냄새를 풍기는 소변이다. 그러나 소변을 분석해 보면 그리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변은 간에서 독소가 제거된 혈액을 신장이라는 필터로 걸러낸 것이다. 따라서 요도나 신장에 염증이 없는 한 아주 깨끗하다. 소변은 우리에게 유해한 노폐물이 아니며 단지 인체가 당장 필요가 없어서 배출하는 물질일 뿐이다. 소변의 95%는 물이며 2.5%는 요소, 나머지 2.5%는 각종 미네랄, 비타민, 호르몬, 효소 등이다. 혈액의 부산물로 인체의 노폐물이 조금은 들어있지만 독성은 없으며 소변은 인체의 모든 문제와 이상에 관한 완전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요료법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소변이 인체에 가장 좋은 약이며 인체가 필요한 필수 영양소, 비타민, 호르몬, 효소와 중요한 항체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고 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계속됩니다. 새로운 면역요법. 미국 출신의 의사 바트넷이 쓴 요료법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책을 보면 소변 속에는 수천 가지의 생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200여 가지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바트넷은 양수의 주성분이 소변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태어나기 전에 소변을 마셨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임상 연구를 해본 결과 소변 속에는 인체의 작용을 반영하는 수천 가지 중요한 화학 물질과 영양소가 들어있고 그런 것을 재사용하면 천연 백신,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로 작용하고 또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며 알레르기를 완화시켜준다고 한다. 그런 연구는 이미 100여 년 전에 걸쳐서 진행된 연구이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요료법이 건강을 회복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고는 하였다. 요료법과 암의 관계를 연구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의사인 엘더는 요료법이 암을 치료하는 일종의 새로운 면역요법이라고 이야기한다. 41번째 암세포 공격수인 오줌. 이어서 계속되는 내용이네요. 이스라엘의 의사인 엘더의 주장에 따르면 암세포는 여러 가지 항원을 분비하는데 그중 일부가 소변에 들어있어서 암 환자가 자기의 소변을 마시면 암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이다.
즉 소변이 장내 림프계통에 종양항원을 제거해주고 이 항원에 대항하기 위해 항체가 생산된다. 또 그런 항체가 혈관을 통해 순환하면서 종양과 암세포를 찾아 공격한다는 것이다. 공격. 엘더의 이런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요르법은 피부, 자궁경부, 폐, 눈, 유방, 간의 암을 치료하는데 이용해왔다. 실제로 유기혼합물 중에서 소변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관한 연구들 중에 암과 관련된 연구를 알아보자. 1945년 그리스의 내과의학 교수인 다노폴로스는 소변의 주요 성분인 요소가 강력한 항암 성질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그에 대한 임상실험을 계속하였다. 암세포의 공격수가 오줌이라는 것이죠. 다음 42번째 이어서 계속되는 말입니다. 1969년 간암 환자 10명과 간으로 암이 전이된 환자 8명에게 요소를 매일 2.0, 2.5g씩 4번에서 6번 복용시켜 치료해 본 결과 평균 생존 기간이 26.5개월로 예상 생존 기간보다 5배나 늘어났다. 그 중에 4명의 환자는 요소로 치료받아 건강이 좋아지자 요소 복용을 중단했고 그 사망했다. 다노폴리스는 암세포는 면역물질이 싫어하는 물질의 덩어리로 둘러싸여 있고 그로 인해 백혈구가 암을 인식할 수 없어서 공격을 못하는데 요소가 그런 방해물질 덩어리를 분해시켜 버린다는 가설을 제시했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변은 암을 치료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다노폴로스는 이러한 임상실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자신의 치료법을 정리하여 1974년 영국의 저명한 의학 잡지인 낸식에 요소 복용에 의한 간암 퇴행이라는 글을 투고하였다. 이렇게 암과 관련된 실험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연구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